안녕하세요. 명랑하고 냉철한 니체의 철학입니다. 오늘은 니체 철학 차원 높은 인간에 대해서 더 높은 인간에 대해서 11절 지난 시간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 왜소한 자 소인배들의 도덕이라고 하는 그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럼 참다운 이웃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대들의 온전한 사랑이 있는 곳, 그대들의 온전한 사랑이 있는 곳, 즉 그대들의 아이 곁에 또한 그대들의 온전한 덕도 있다. 그대들의 일, 그대들의 의지가 그대들의 이웃이다. 거짓같이 쏘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참 이웃 사랑, 니체는 그 이웃 사랑을 하지 말고 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아이는 초인이니까 이제 초인이 있는 곳, 초인의 어떤 그런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의 어떤 온전한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아이견 초인이 있는 곳, 초인의 초인을 어떤 사랑하는 초인의 곁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그것이 이제 온전한 도덕도 된다는 것이죠. 그대의 과업과 그대의 의지가 바로 그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그대의 과업은 초인을 위한 과업, 그리고 초인을 위한 그런 권력 의지가 바로 그대들의 이웃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상화하면은 권력 의지가 이제 실현되는 것이니까 이제 조금 요즘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요걸 이제 그냥 초인에 대한 사랑을 그냥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참다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뭐 세계도 다 이웃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좀 넓게 보면은 초인의 세계까지도 사랑하는, 초인까지도 다 이웃으로 보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그런 세대라고 한다면 그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그것을 이제 그 내다보고 이웃이라고 하고, 그런 이웃이 이제 이웃 사랑이 참다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12절인데, 여기서는 다 짤막짤막하면서도 이 내용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이 행간들을 이렇게 좀 파보면은 상당히 심오한 것인데, 뭐 여기서 행간까지도 다 그렇게 팔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문장 하나만 이렇게 음미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뭐 어려운 낱말은 여기서 어려운 문장도 없고 그런 거는 없지만은 니체 철학의 그 특징인 변정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비유 은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 쉬운 문장들이니까 또 금방 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대들 창조하는 자들이요. 그대들 창조하는 자들은 이제 초인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는 니체가 그 준초인, 차원 높은, 더 높은 사람들도 이제 창조하는 자로 여기서 불립니다. 그러니까 준초인에 해당되죠. 사자라고 했을 때는 그 사자와 아이의 그 사이가 상당히 갭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더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아이하고 상당히 그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차원 높은 인간들이요, 아이를 낳아야 할 자는 병들어 있고 이미 아이를 낳은 자는 또 불결하다. 이것도 말이 참 어렵네요. 아이를 낳아야 할 자는 병들어 있다. 그왜 아이는 신성한 존재인데 왜 이게 아이를 낳은 자도 불결하고 병들어 있는가? 그 앞에서 그 전에 대사건에 대해서인가, 거기서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구의 피부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병적인 존재, 인간이 지구의 피부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그 아이를 낳고 하는 것도 그게 뭐 신성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피부병적인 존재가 그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오염이 안 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결하다, 병들었다. 이미 인간이 병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병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뭐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내용이긴 한데, 또 요걸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물어보라. 즐거워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산통 때문에 수탉이 아니고 이제 암탉과 시인들은 깨끗거리며 우려대는 것이다. 여인들이 즐거워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러면 왜 아이를 낳는가? 뭐 이것도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즐거워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뭐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이제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반드시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행복이 어떤 수단, 필요할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병든, 특히 병든 피부병인 이런 존재에게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병든 피부병이라면은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더 일차적이고 그게 더 이제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대들 창조하는 자들의 그대들에게 불결한 것이 많이 있다. 그것은 그대들이 어머니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어머니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의 탄생, 그와 더불어 새로운 오물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저리 물러서라. 아이를 낳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러니까 니체 이제 변증법, 모순 논리가 이런 데서 이제 아주 극점에 달하는데, 그 아이의 탄생, 그 놀라운 그 경이로운 그 기적적인 신비로운 아이의 탄생조차도 그 오물도 함께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니체 철학이 진선미하고 위약조의 연관성, 그리고 이제 진리 속에 또 오류가 있고 오류 속에도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류 속에도 진리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 속에서도 당연히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내통할 수 있고 여기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가 탄생해도 거기도 오물이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조금 쉽게 이해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유전자 결정론적인 어떤 그런 것 따르면은 그 조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이제 유증이 되죠. 그러니까 조상이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갖다 실패한 역사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악습, 인습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다 계승하고 있는데 요 아이에서부터 이제 나온다고 봐야 되죠. 유전자 결정론이니까 아이에서부터 이제 그런 오물의 어떤 싹이 다 같이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이제 독특한 요게 철학이죠. 이제 아이까지도 이제 이렇게 오물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요거는 뭐 과한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진리 속에도 오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오류가 있다는 모순이 모든 것에 인간의 모든 사회의 모든 또는 자연의 모든 것에 어떤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 그것이 이제 대립하기도 하고 통일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불러일으키죠. 13번 그대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유득하게 되려고 하지 마라. 가능하지 않은 일은 바라지도 마라. 그 초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인데 여기서는 또 이제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능하지 불가능 나의 사전에는 뭐 불가능 없다 뭐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뭐 나폴레옹이가 그런 말을 했는가요? 가능하지 않은 일도 니체는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의 어떤 인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러면 인간이 그 불가능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뭐 그때부터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진보사관 그때는 어떤 인간의 어떤 불가능 이걸 믿고 그 진보를 향해서 아주 질주를 했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성을 신으로 신격화하고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오만의 시대가 있었던 17세기부터 한 19세기까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니체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니체의 모든 철학의 얘기들은 다 역사하고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개인의 어떤 뭐 사적인 그런 얘기 같은 것일지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역사, 니체가 이제 반문명, 역사, 문명과의 어떤 투쟁을 그걸 일차적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역사하고 항상 그렇게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지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서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했는가? 불가능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무모한 어떤 그런 도전도 했고 하여튼 인간의 오만에 하는 어떤 극심한 폐해를 낳기도 했죠. 오늘 지금까지 이제 그 폐해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가능하지 않은 일은 차단을 하라 이제 니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150년 전에 니체는 인간의 어떤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간파를 한 거죠, 완전히. 인간에 대해서 깨뚫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런 것을 간파를 했다고 봅니다. 그대들의 선조의 덕이 이미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르라. 그대들의 어떤 선조의 의지가 더불어 올라가지 않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높이 오르겠는가? 선조의 덕, 선조의 악덕도 있고 선조의 어떤 조상의 선도 있는데 그 선에 대해서는 개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그 17, 18세기부터 이제 인간의 그 어떤 이성에 대한 이성으로 인한 오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조상의 어떤 그런 덕 미덕까지도 다 이제 파기하고 폐기 처분하는
그런 또 잔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니체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것을 되살릴 것은 되살리나 발 자체를 따를 것은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밑에서는 이제 그걸 좀 악덕은 또 이제 뭐 또 아니라고 또 얘기합니다. 맞이가 되려는 자는 막내 여기서 이제 더불어 조상의 어떤 의지와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대는 어떻게 높이는가? 초인이 되는 길에 조상의 그런 어떤 그런 의지, 덕을 갖다가 따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상의 어떤 살아온 그런 경험과 그런 것들 지혜를 무시하고는 초인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맞이가 되는 자는 막내가 되지 않도록 중요한 이 맞이가 된다는 것은 이걸 다른 책에 보면은 맞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 희생물이 되는 거죠. 맞이는 한마디로 쉽게 하면 그냥 총알바지 같은 이 초인의 길은 전대미문의 길이고 누구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선구자적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아니죠. 이제 맞이, 최초의 선구자. 재물이 될 각오로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 그게 이제 초인입니다. 그대들의 선조의 악덕, 또 악덕이 나오죠. 선조들의 악덕이 있는 곳에서 성자인양 하지 마라. 여자의 독과 포도주 멧돼지 고기를 즐겼던 선조를 가진 그 자가 자신의 순기를 고집한다면 어찌 말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조상의 이제 악덕이라는 것도 이제 엄청나게 또 많죠. 그 뭐 마르크스도 그 뭐 선조들의 어떤 그런 악덕으로 인해서 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뭐 그 유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선조의 악덕 뭐 여자 이런 건뭐 먹는 거 하고 뭐 이러니까 뭐 음욕과 뭐 색욕과 식욕과 세욕에 빠져 쩔은 그런 조상들이 선조 절겼던 이런 거 세욕과 식욕에 쩔었던 그런 조상들에서 나왔는데 순결을 갖다가 그렇게 고집 요구한다고 그게 될 일인가. 지금 이런 유전자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교과 식욕 멍청이 같은 것이리라. 생각해보면 참으로 큰 문제로다. 이러한 자가 한 여자 또는 이러한 자가 또 한 여자도 아니고 두 여자 세 여자를 가지고 오늘은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씨를 퍼뜨렸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도. 그런데도 요런 이제 이런 후손들이 뭐 수돈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수돈을 세우고 성인에 이르는 길이라고 문에다가 써놓았다면 나는 말하라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새로운 바보짓일 뿐이다 라고. 그는 자신을 위한 교도소, 그러니까 뭐 종교 뭐 수도원을 이런 것을 세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교도소고 도피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자기를 더 옥매고 더 억압하는 자기 자신을 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이라고 해서 뭐 성자가 되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죽이는 교도소를 만드는 셈이다. 부디 도움이 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 불가능이죠. 이 교도소 만들어가지고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이 고독 속으로 끌려온 그 무엇이 성장하며 또한 내면의 짐승도 성장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독과 헤어진다. 지금까지 황야의 성자들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이 지상에 있었던가. 이 성자들의 둘레에는 악마만이 아니라 돼지도 설렁거렸다. 니체는 이제 고독을 항상 강조하는데, 이 고독의 이제 뜻이 또 많죠. 고독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고독이라고, 뭐 수행자들은 이런 고독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 고독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악도 내면의 짐승도 성장하고 더 커진다는 것이죠. 고독 속에서. 그러니까 고독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끌어오르죠.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독으로부터 도피를 하고 그러는데, 그 수행한다고 고독의 어떤 시간을 갖지만은 사실은 더 인간의 내면이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어떤
야생적인 어떤 그런 그 본성들, 그 흉악한 그런 본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되살아난다 이 말이죠. 짐승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뭐 들개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들개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고독에서 고독과 결별한다. 고독으로부터 멀어진다. 고독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철학을 하는 것도 이제 고독의 시간을 갖고 해야 그 철학이 가능한데 인간이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물론 뭐 고독이라는 거 이 외로움하고 또 좀 다른 말인데 이제 외로움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뭐 밖으로 나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이것을 견디지 못할 때에는 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파스칼도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 방에 앉아 있지를 못해서 뭐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고독, 침잠, 철학하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스스로 갖지 못하면은 참 이 문제죠. 큰 문제죠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도피하고 도피만 하다 보면 뭐 종교로 빠지고 뭐 엉뚱한 데로 가고 그래서 더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성자들, 종교인들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었는가, 지상에 있었는가, 성자들 둘레는 악마와 대지도 어슬링거린다. 그 성자가 악마하고 대지라는 것이죠. 그럼 왜 니체는 지금 이 성자들이 가장 더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가? 요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요 내용으로 보면은 대지, 성자가 대지 근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악마기 때문에는 그 대지라는 건 뭐죠? 대지는 뭐 자기밖에 모르는 그 뭐 이기주의 뭐 사리 사욕 뭐 그런 거 보면 되겠죠.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존재니까 그런 이기적인 존재 사리 사욕을 채우면서 그러니까 성직자들도 사리 사욕을 챙기면서 겉으로는 또 대의명분을 뭐 화려하게 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위선을 떨죠. 근데 그런 놈이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악마도 이제 덜 끌었는데 성청직자 악마인 이유는 인간의 어떤 그런 생명력을 다 박탈한 거죠. 종교가 하는 것이 종교가 인간 생애 적대적이다. 저는 그런 적대적이다. 적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인간의 본성, 인간성을 말살하고 세뇌하고 순치하고 뭐 거지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지배력을 강화한단 말이죠. 아까 이기주의 했는데 그 성직자들이 그 지배력, 자기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을 그렇게 이렇게 힘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거죠. 힘을 완전히 빼 호랑이 같으면 이빨과 발톱을 다 뽑아버리는 거죠. 인간이 그런 어떤 힘들을 다 뽑아버리고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배욕을 그런 식으로 아주 치사하고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거는 지배도 아니죠. 그 뭐 동물을 길들여 가지고 길들여 가지고 지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지배가 아니고 순치라고 하듯이 아주 비겁한 것이죠 이거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더러운 것이 추악하다. 근데 오늘날은 뭐 이 성직자보다도 뭐 오히려 더 추악한 것이 더 많죠. 뭐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모든 뭐 기득권 어떤 그런 엘리트 계층에 있는 자들의 어떤 그런 추악한 짓거리는 이런 뭐 악마, 대진 이런 노름은 성직자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공자 지금 그 공자가 아니고 김지아가 그 전에 뭐 오적이라는 그런 시를 써가지고 뭐 70년대 얘기냐면은 그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지고 그랬는데 그 오적 그것도 이제 니체에서 이제 그 적대적 요런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오적이 아니라 뭐 한 50적 못해도 한 10적 정도 그 민중의 적들이 한 10적 정도는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뭐 김제 오적도 그 유명하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한 10적 정도 그 엘리트 집단의 어떤 기득권 세력의 그런 어떤 적들의 추악함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이쯤 내용들이 뭐 하나의 그 전체적으로 더 높은 인간들 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그 내용이 어떤 연결된 그런 것도 있고 또 각 절마다 뭐 다른 이런 분리된 뭐 따로따로 그런 끊어진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연결되는 것도 있고 끊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떤 초인이 되기 위한 준초인의 어떤 그런 자세, 덕성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14절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뭐 주사위도 나오고 놀이 얘기도 나오고
뭐 인류 실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딱 뭔가 무슨 주제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주제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하나의 주제 또 뭐 15절 같은 경우에는 뭐 인류 뭐 춤, 웃음, 뭐 딱 떨어지는 주제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뭐 딱 떨어지는 그런 주제도 아니고 여러 주제를 이렇게 여러 시라는 것이 그렇죠. 하나의 주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그러기 때문에 글이 짧지만은 요 사실 짧은데 좀 여러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4절 보면은 뛰어오르기에 실패한 호랑이가 수줍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이 슬금슬금 옆길로 새어 달아나는 것을 나는 자주 본다. 이 표현도 좀 재밌죠. 이 실패한 도약에 실패한 실패한 사냥에 실패한 호랑이가 수저 부끄러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인간도 실패한 인간들이 차원 높은 인간도 이제 실패하죠. 초인도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인은 아니니까 실패하는데 슬금슬금 옆길로 새어 달아난다. 니체는 이런 것을 이제 봤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주사위가 잘못 던져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는 뭐 사자도 사실 사자 호랑이도 그 사냥에 뭐 성공할 확률이 뭐 한 20% 정도밖에 20%도 안 된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그런 맹수도 뭐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맹수도 실패가 그렇게 많으니까 뭐 준 초인에서 실패하고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니체는 그것을 위로하면서 그것은 그런 실패는 그냥 주사위가 잘못 던져졌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실패가 아무것도 아닌가?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들 주사위 노름을 하는 자들이여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대들은 어떻게 노래를 하고 조롱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조롱과 노래를 위해서 마련된 커다란 테이블 위에 앉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요 이제 인생의 니체는 요 주제가 인생에는 실패도 성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은 여기서 이제 인생을 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놀이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호모 루덴스 이제 그런 책도 놀이하는 인간 그런 책도 나와서 이제 그 유명해 그 놀이하는 인간 이것이 뭐 크게 거부감 안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놀이를 강조하면은 그러면 노동은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니체는 여기서 이제 노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노동을 왜 하고 왜 하냐를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노동을 왜 하는가? 노동이 사실상 오늘날 그 존재의 이유, 뭐 삶의 목적으로까지도 이렇게 지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왜 노동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비참한 결과를 빚죠. 이게 따지고 들면은 결국은 금전이죠. 금전 그거 하나, 금전을 통해서 행복을 구가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바로 금전이라는 것입니다. 금전.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동에 빠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니체는 그런 노동은 기계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되고 그것이 그 목적이 고작 물질을 위해서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기계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니체는 놀이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때 놀이는 노동에 반대된다는 개념보다도 이제 창조라든가 문화, 예술, 그런 활동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는 이제 니체 시대에 이미 노동의 문제점을 간파를 한 거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성을 갖다가 파괴하는가, 그런 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깨뜨려 봤기 때문에 놀이하는 인간. 당시만 해도 당연히 노동하는 인간이죠. 노동하는 인간이고 이성적 인간이고 그런데 이제 이성에도 반대하면서 이제 이런 주사위 놀이 이제 우연이죠. 우연이라든가 이제 감성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완전히 시대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이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는데 니체는 150년 전에 이런 주장을 했고, 그러나 오늘날 이제 뭐 생태주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뭐 노동 시간을 줄이고 뭐 줄이자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전부 기계화가 되고 AI 발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기계화 된다 그러면은 노동을 뭐 하려고 해도 할 일자리가 없는 그런 아주 극악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조롱해야 하는지를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조롱과 놀이를 위해서 마련된 커다란 이 테이블, 이 세상이 어떤 놀이의 테이블, 주사위 놀이, 그런 테이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세계 인식은 놀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이가. 그 신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는 우연이고, 우연은 곧 자유죠. 모든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놀이에서 이제 시작되는 원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무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놀이에서 시작된다는 거. 즐겁게. 아무것도 강요된 게 없기 때문에 즐겁게. 그래서 이제 놀이하고, 놀이는 유의죠, 유의. 즐겁게 하는 것이니까. 그대들의 커다란 일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대들 자신도 실패자기란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 또 인간의 어떤 일을 커다란 대업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실패는 아니죠. 어떤 일을 실패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것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 아직도 인간들은 인간 자신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인생이 실패다, 성공이다, 그런 것을 운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실패할 수는 있어도 인간 자체, 인간 삶 그 자체를 갖다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렇게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도 인생에서 어떤 파괴는 삶의 인간은 파괴에 당할 수는 있지만은 패배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신이 죽은 그런 사회에서 없는 사회에서 모든 가치가 원점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선화의 기준이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새로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설정하는 아직까지도 그 설정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성패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들 자신이 실패작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인류 자체도 실패작이란 말인가. 근데 인류 자체가 또 실패작이라면 어쩔 것인가. 좋다, 좋아. 그러니까 지금 한 개인의 어떤 인생이 실패했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꼭 되냐. 왜냐하면 인류도 있고 민족도 있는데 그 민족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실패하고 말고 해서 그 민족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도 개인도 하나의 민족의 어떤 구성원이자 민족 그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해서 그것이 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또 남아 있고 또 민족이 또 실패했다 해도 또 인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그 인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인류가 또 실패했다. 인류가 실패했대도 또 남은 거 많죠. 이제 자연도 있고, 우주도 있고. 근데 니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했던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냐 하는 것을 따져 묻는 것이고, 인류라고 하는 것도 그 전에 인류 자체가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차원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인류 문제, 인간의 문제 이런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깊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니체는 여기서 이제 인류, 개인보다는 오히려 민족, 인류 이런 것을 더 중시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를 개인주의 이런 자유주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그거는 오류인 것입니다. 니체는 인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 우주의 어떤 그런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철학자의 어떤 선구자로 니체를 지목을 하는 것은 아주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제약이죠, 제약. 그 15절. 한 사물이 기한종에 속하면 속할수록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 그러니까 높은 종에 속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갈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려가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이 어떤 최고봉이라면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올라갈 것이 과연 있을까?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니체 같은 경우 이제 초인을 이야기했으니까 물론 초인과 진화로 나온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초인 이상은 이제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죠. 초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마냥 올라간다만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대들 여기 있는 차원 높은 인간들의 그대들 모두는 실패작이 아닌가? 또 모두는 실패작이 아닌가? 또 밑에는 또 반점 뭐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실패작, 니체가 이제 실패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도 모두는 좀 강조요법인데 역사, 또 역사를 항상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역사에서 과연 인류의 역사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이제 많이 하죠. 대부분 다 성공이다 뭐 이렇게 진보 역사 진보사관 성공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또 인류 역사를 갖다 실패한 거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류 역사도 성공과 실패 그런 개념이 평평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뭐 전쟁의 역사다, 야만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는 이건 실패가 되는 거죠. 니체가 볼 때는 인간의 역사가 이제 이런 실패작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은 실패 쪽으로 니체는 어떤 그 무게를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그 인간의 역사가 낙타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실패 쪽으로 봤을 때 니체는 그래도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그래도 어쨌든 또 앞으로 이제 미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말인가? 얼마나 많은 일,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앞으로 많은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뭐 절망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우세하는 방식으로 그대들 자신을 비우는 것을 비우라. 얼마나 많은 일이 가능한가? 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많은 모든 일이 가능한 건 아니죠. 인간에게 모든 일이 가능한 건 아니고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할 것처럼 뭐 그렇게 말한 자도 있었지만은 인간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일이 아직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대들이 실패했고 그대들이 실패했고 반박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무엇이 이상한가? 그대들 반점 파멸한 자들이여 그대들 속에서 그 세계에 밀치며 다가오지 않는가? 인간의 미래, 그러니까 인간의 미래, 초인의 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패했다 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멀고 가장 깊고 별처럼 가장 높은 요 이제 초인을 말하죠. 가장 멀고 가장 깊고 별처럼 가장 높은 것, 인간의 엄청난 힘, 권력의 엄청난 힘, 이러한 모든 것이 그들이 항아리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거품을 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 이제 뭐 끌어오르고 뭐 부하라고 할 수 있고 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초인 세상의 어떤 그런 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항아리가 부서진다 해도 무엇이 이상한가? 마땅히 우세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자신에 대해서 비웃는 것을 배우라. 그러니까 자기 경멸이죠. 비웃다, 자기 자신을 비웃다. 이제 실패한 역사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경멸, 자기 몰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부활하고 도약을 하는 것이니까 자기 경멸을 배우라. 저 높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이 또 나오죠. 얼마나 많은 일이 가능한가. 많은 일이 가능하지만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이 가능할 수가 없죠. 그리고 참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이미 성공했는가. 앞에는 또 이제 그 실패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인간의 역사에서는 성공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이미 성공했는가. 이 대지에는 자그마하고 좁고 완전한 사물들이 잘 완성된 것들, 사물은 모든 존재하는 것이죠. 완성된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널려 있는가. 그대들의 둘레에 자그마하고 좁고 완전한 사물들을 두라.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의 이러한 사물들의 황금 같은 성숙은 마음을 치료한다. 완전한 것은 희망을 갖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 또 완전주의, 니체 이제 완전주의가 나오는데 인간을 뭐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면 완전이라는 요 개념 분석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이 인간을 빼고 어떤 모든 존재 이런 자연의 어떤 그런 사물들, 자연의 생명들을 보면 그런 걸 보고 누구도 불완전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 자체는 완전하게 이렇게 봐도 아무 무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연 대지의 이런 생명들을 보면 잘 완성된 것으로 우리는 풍성함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죠. 얼마나 풍성한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 완전한 것들을, 사물들을 갖다가 우리 곁에 두고 살면은 우리의 어떤 성숙, 정신적 성숙,
성숙을 이룰 수 있고 마음도 치유하며 또 이런 완전한 것들은 인간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 거 자연이 완전하다, 동물, 식물이 완전하다고 할 때는 인간도 완전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고 뭐 퇴락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인간의 어떤 그런 태생은 순수하고 아이처럼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그래서 아이가 니체가 아이에서 그 조인성을 이제 발견하고 강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런 완전성을 아이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완전하다고 그러면 인간이 완전성을 다시 회복해서 초인되는 것은 그런 어렵지 않은 것이죠. 사실 그 자연의 생물들은 다 초인적이라고 할 수 있으면 대단합니다. 그 생명력 모든 뭐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인간을 오히려 압도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동물, 식물들의 어떤 초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우리가 잘 보고 배워도 뭐 초인되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렵다고만은 할 수 없겠죠. 시간이 다 된 16절. 여기 대지 위에서 지금까지 여기는 또 어, 뭐 땅에 대해서 여기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뭐 웃음이 나오고 뭐 사랑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무거움, 뭐 가벼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제 예수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예수 여러 주제인데 예수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예수라는 물론 이런 그런 이름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전체 내용으로 보면 예수를 아주 실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 위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 앞에 하고는 또 내용이 달라지죠. 예수 비판하고 그러면은 그렇지만 또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웃음, 뭐 춤 이런 게 나오니까 또 다 앞뒤로 다 연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